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최성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생애설계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국제노년학 노인의학회에서 파견하는 유엔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생애설계의 절차와 방법입니다. 강의 내용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이것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복잡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좀 이렇게 주의를 해서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애설계의 의미, 이것은 제 다른 강의 100세 행복은 노후설계 아닌 생애설계로 하는 강의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요약하는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하고 생애설계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애설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그 4단계에서 각각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생애 꿈 또는 생애 사명 확립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생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시간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 시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제는 계획이 다 끝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하는 실천의 이제 단계가 이제 4단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실천까지는 계획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실천 없는 계획은 무의미하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애설계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생애설계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부분에 이렇게 생애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분야의 그런 어떤 관심사가 있고 또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영역을 크게 구분을 하면은 8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밑부분에 보면은 생활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경력. 경력은 물론 이제 직업 활동 다 포함을 합니다. 경력, 그 다음에 학습, 자기 개발,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건강 부분이고요.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족하고 관계를 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게 사회 여러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는 그런 분야, 가족과 사회 관계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분야가 있습니다. 살, 집, 그 다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주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우리가 봉사하고 참여하고 하는 그 사회 참여와 봉사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분야는 여가죠. 그리고 이제 여가의 영적 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여가 영적 활동 한 분야입니다. 그 7가지 분야를 다 이제 밑받침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재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영역을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돈이 그러면 모든 활동을 하는데 아주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까지 합쳐서 우리 생활의 영역은 8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각 생활 영역별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애에 대한 꿈,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은 생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주기 단계별로 위에는 생애 주기 또는 생애 주기 단계가 9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아기, 유아기, 학령정기, 학령기, 요거는 이제 아동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초등학교까지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부터 포함을 해서 이제 청년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 있고, 장년기 있고, 노년기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9단계로 이렇게 생애 주기 단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그 생활 영역별로 또 생애 주기별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상세한 설명은 이제 앞으로 생애 설계 단계를 얘기하면서 같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4개 부분이 있습니다. 화살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1단계 생애 사명 확립, 생애 꿈을 확립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생애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생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간 관리가 세 번째 단계, 네 번째는 이제 실천으로 되는 이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오늘 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설계를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특성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영역 전체에 대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아니고요. 돈이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돈을 포함해서 건강, 그 다음에 직업활동, 사회활동, 가족관계 등등 이 8가지 분야의 다 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8가지를 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하면은 전체를 다 하면서 이제 어디에다 많이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또 비용도 투입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이 8개 분야를 다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불가피하면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각 생활 영역에 대한 계획인 동시에 생애 주기 단계 전체에 대한 계획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애 주기 단계 전체는 이제 8단계 내지는 9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9단계로 해서 여기에 그림에 표시를 했었고요. 앞에 제가 생애 설계를 그림으로 설명할 때,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1단계 절차는 생애 사명 또는 생애 꿈을 확립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생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목표 설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하는 시간 관리 계획을 세우는 거, 그다음 마지막은 실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생애 설계라고 하는 것의 단계가 이렇게 논리적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회
기관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시했던 것을 예로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공공기관이나 큰 조직에 가면은 그러니까 사명, 비전, 또 미션 또는 비전, 미션이나 비전이랑 같은 말입니다. 미션은 영어고 또 미션이나 사명이나 같은 말이고요. 미션이 사명이고 비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션하고 비전하고 저는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 그다음에 이제 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목표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를 하고 실천하는 건데 이 절차가 이 어떤 사회 조직이나 기관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것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또 계속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가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발전해야 되고 발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생애 설계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생존하고 발전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고 전략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설계로서의 노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후 설계, 은퇴 설계라는 말하고 뭐 큰 차이는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애 설계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노후 설계, 은퇴 설계는 노후 생애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많은 것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생애 주기 단계가 9개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 중에서 사실은 노후 생애 설계는 거의 노후에 임박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쭉 그 이제 생활에 주어진 시간 또 여러분들 삶의 기간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60에 퇴직한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 60대, 70대에 있는 장년기와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 80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노년기까지 합쳐서 두 단계, 크게는 두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두 단계에 관해서 이제 각 영역, 생활 영역별로 이제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노후 생애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노후 생애 설계는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설계 중에서 노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장년기와 노년기에 집중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애 설계 제 1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 설계 제 1단계는 생애 사명의 확립 또는 인생의 꿈 확립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생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명이란 말보다는 미션이란 말에 더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벌써 거의 한 20년 다 된 것 같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외국 영화 중에서 상당히 많이 그 인기가 있었던 그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몰라고. 요사이도 그 방송 그 뭐 이렇게 영화 관련해서 하는 방송에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 후속편이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고 우리말로는 이제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꿈은 이루기 바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사명하고 같습니다. 사명이라 하는 말은 주어진 임무, 어떤 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은 뭐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이루기를 바라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꿈은 인생의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다든가 또 자기가 내 꿈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잘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삶의 가치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 가치와 관련해서 크게 어떤 범위로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설계에서 제1단계인 생애 사명을 확립하는 거, 다시 다른 말로는 인생의 꿈, 내 인생의 꿈을 확립하는 것은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큰 어떤 활동 방향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예를 좀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의 꿈, 생애 사명을 이제 표시를 하고 나타내는 그런 말 예시가 한 5개 정도 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정 식생활 개선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정 식생활 개선, 자기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아주 내 인생에서 큰 어떤 그 삶의 부분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은 것이 이제 우리가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가정 식생활 개선입니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내가 공헌한다. 뭐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공헌하는 사람, 공헌하는 역할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이제 활동의 방향이죠. 그래서 가정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가치와 활동 방향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존경받는 과학자가 된다.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가 된다. 존경받는이란 말은 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과학자가 된다 하는 거는 내 활동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는 국내 최고의 투수가 된다. 최고의 투수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 거. 그게 가치가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내 가치가 뭐냐? 나는 최고가 되는 거다. 최고 실력이나 능력을 갖추는 거. 그 최고의 가치가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투수가 된다.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직업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앞에 세 개는 사실을 보면은 자기가 경력이나 직업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꿈, 이런 것이 어떤 부분에는 주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경력을 쌓을 것인가, 어떤 직업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이 집중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력을 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7개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의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네 번째 거는 이제 건강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데 이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이제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내 삶의 가치는 뭐냐? 남에게 부담을 안 준다. 내 스스로 건강을 잘 유지해서 건강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를 않는다. 부담을 주지 않는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치이고 자기 인생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큰 행동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과 사회관계를 얘기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의 내 인생의 꿈 또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보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하는 것이 하나의 가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중요한 하나의 우리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가치라고 볼 수 있고 또 사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인간관계를 위주로 하는 가족과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어떤 활동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꿈, 인생의 사명 얘기할 때는 이 가치와 활동 방향 두 가지를 다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반드시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인생의 꿈, 인생의 사명은 생의 사명은 가치나 활동 방향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야지 인생의 사명이 될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또 각각 하나씩 두 가지 다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씩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의 인생의 꿈은 내 삶의 가치 하나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내 생의 꿈은 활동 방향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삶의 가치만 얘기하는 그런 그 사명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가정 식생활 개선 요 하나만 아까 얘기할 수 있고 또 존경받는 거, 또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거, 기술을 갖추는 거, 또 뭐 배려하는 태도 이것이 다 삶의 태도와 관련이 되고 가치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 또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 이제 활동, 방향, 또 활동의 어떤 큰 틀의 범위 이런 게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인생의 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배달식 조리 전문가가 된다든가, 또는 과학자가 된다든가, 또 사업가가 된다든가 운동선수가 된다든가 또는 건강상태 유지를 잘 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떤 활동이나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생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치와 활동 방향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포함해서 얘기 안 하고 각각 같이 아니면 활동 방향만 따로따로 얘기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 조그만 이 네모 속에 그게 누구가 얘기하는 글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일지도 몰라요. 현재 지금 가천대학교 총장을 하시는 이길려 여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80대 중반을 넘으신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정말 손꼽히는 여장부죠. 네, 이분이 이제 그 쓴 자서전적인 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꿈은 외진데 낮은 데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내 꿈은 외진데 낮은 데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남을 위해서 돕고 남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자기 꿈이었다. 이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삶의 가치만을 가지고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인생의 꿈 또는 사명이라고 그럴 때는 이게 좀 실현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경우 보면 꿈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실현이 굉장히 어려운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 꿈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상이나 안 그러면 환상이나 공상에 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성격이나 적성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중년기를 넘어 노년기에 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그 분야의 꿈을 특히 직업 분야라든가 이런 데 실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자기 성격과 적성에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꿈을 자기가 확인하고 또 내 인생의 꿈은 뭐다, 내 사명은, 인생의 사명은 뭐다 이렇게 확실히 정하기 전에 자기 적성과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사이 청소년들 또는 뭐 청년들은 진학을 위해서 또 뭐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적성검사, 성격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적성이나 적성을 잘 파악하고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적성이나 성격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좀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성격 검사와 적성 검사를 받아서 내 적성이 뭐고 내 성격이 뭔가 하는 걸 알고 거기에 맞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활동하려고 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도록 해야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재미있게, 훨씬 더 보람되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성격 검사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TI 성격 검사 뭐 받아본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지능 검사라고 하는 것들 있고 이 다중지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적성 검사하고 같은 기면인데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IQ 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능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걸 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 활동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적성이나 지능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단일한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적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보면은 다중지능 검사, 다중적성 검사를 해보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2분야 정도 있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 좀 집중해서 어떤 직업 활동을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적성과 성격에 맞지 않는 걸 하면은 어떤 때는 괴롭고 힘들고 효과도 안 나타나고 재미도 없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꼭 이 점을 좀 확인해서 그렇게 검사하는데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 뭐 인터넷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중에는 대부분이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 건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은요. 그 아까 제가 이제 인생의 꿈, 생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직업 경력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은 8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해당될 수 있는 생의 사명을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8개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직업 경력 분야에 앞에 예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가정 식생활 개선에 공헌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세계 사명이 되었고요. 또 학습, 자기 개발,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깁니다마는 능력 있고 사회에 쓰임받는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제 생애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신체적, 정신적 독립을 유지해서 건강관리를 충실히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건강의 생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 돌봄의 마음과 태도로 가족, 이웃, 지인들을 잘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또 뭐 여가, 영적 활동,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휴식과 즐거움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여가 영역 활동에 있어서 세계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분야를 얘기한다면은 돈이 중요하죠. 자신과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생활 자금을 확보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의 내 인생에 있어서 또 재무 분야에 있어서 내 인생의 꿈 또는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꿈, 인생의 사명을 얘기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나타내는 부분하고 여러분들의 활동 방향 또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면 좋고 아니면은 한 가지만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딱 하는 말로 하거나 표시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걸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